어? 왜 만들어? 알지? 만들어야 돼. 얘네 어떻게 공부만 하냐? 그죠? 지쳐요.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 때 이거를 하면 좀 힐링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알겠지? 단 도박류 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뭔가 이렇게 너무 이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거는 좀 빼고. 도박 같은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진우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힘들 때 보니까 핸드폰으로 뭐 자꾸 배당을 걸어.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가 지금 교재 맨 앞에서 제일 처음에 지우야 뭐 배웠지? 맨 앞에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을 배웠어요.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이.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개념 용어들 말고 부정형의 극한을 배웠어요. 아, 그 취미는 저도 좀 찾으려고. 나도 딱 취미가 크게 없어서. 저도 뭔가 정하면 얘기해 줄게요. 운동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맞아. 운동은 안 맞아. 자, 부정형의 극한 다음에 뭐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했죠? 옳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단 흐름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정형의 극한에서 우리가 여러 계산들을 배웠어요. 야, 이 꼴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 꼴일 때 이런 식이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미정계수의 결정으로 들어와서 야, 이거 부정형인데 이번에는 내가 식을 온전히 주지 않고 몇 개는 좀 문자로 숨겨 놓을 테니까 분모가 빵일 때 전체가 수렴하면 분자도 빵 된다라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았던 개수를 네가 좀 찾아봐. 그리고 계산까지 해. 여기까지가 미정계수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네! 함수 구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해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세 개가 한 묶음이에요. 요렇게 세 개가 한 묶음이야. 얘를 통해 이걸 얻은 거고 이걸 통해 이제 이걸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저랑 기본 문제 5번 발표 좀 할게요. 부정형의 극한에서는 우리한테 식은 줬어요. 계산만 했으면 됐어요. 미정계수의 결정에서는 식을 줬는데 몇 개를 좀 문자로 바꿨어요. 그런데 함수 구하기로 오면 그 어떤 것도 안 줘요. 야, 다항함수 fx 있어. f7 구해봐. 이렇게 나왔네 그냥.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네. 괜춘.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첫 번째로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거의 말뜻이 좀 중요해요. 다항함수. 바로 다항식이 뭐야? 항이 여러 개인지. 와, 엄마. 아, 내 잘못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거든요. 다항식이 뭐야? 야, 우리 야, 항이 여러 개인 식이 다항식인 건 안 되죠, 이제. 항 몇 개예요? 3개예요. 그잖아. 항 3개잖아.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그 어떤 식도 아니에요. 그냥 뭐 식이지 뭐. 알겠죠? 다항식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차수를 얘기할 수 있는 식. 이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고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차수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식. 몇 차예요 이거?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막 3차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 요런 건 우리가 차수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미적분투에 배울 거고 했고, 다항함수에서 다항식은요 얘들아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x의 n승 꼴로 구성된 함수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다항함수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유리함수잖아. 지금 원래 내신 대비 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찢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운 유리함수의 정식 명칭은 분수함수가 맞는데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있는데 잊으시고 그냥 다항함수는 x의 n승꼴로 구성된 함수인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주세요. 상수함수 있죠? 이것도 다항함수인가? y는 3 이런 거 다항함수인가? 아론? 얘한테 뭐 물어보나? 쭉? 그것도 다항함수예요. y는 3 같은 것도 알겠지? 그래서 상수부터 한 4차 정도까지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편하게. 쌤 5차면 안 돼요? 5차도 다항함수예요. 근데 교과서에 4차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풀 수 있게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5차 함수는 안 배워요. 맥시멈 4차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상수에서 4차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정도의 느낌. 괜춘?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들어 얘들아. 요거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요 두 가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시켜줄 건데 우선적으로 다항함수라고 하면 일단 이거 이유는 설명 나중에 할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이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말 안에 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쌤? 그냥 내포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다 이해시킬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한 2주 뒤면 배울 요렇게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약속이에요. 다항함수라는 네 글자 안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딱 요 정도만. 아, 다항함수야? 상수부터 4차 중에 하나야. 현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정도는 괜찮죠? 오케이. 아론, 잘 기억해. 보자 얘들아. 자, 요렇게 있고요. 이 녀석의 결과가 유단 얼마래요? 짱구 보려보자 얘들아. 보자. 현재 나는 fx의 차수를 몰랐는데 지금 조금만 이제 관찰해보니까 느낌 오실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잘 들어. 현재 x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 막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해가 먼저인데 무한대로 가는 건 저에게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아마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는 최고 차수의 정보를 아마 알려줄 거야. 이유는 이래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들아 분모 몇 차야? 2차. 근데 1로 수렴했어. 생각하자. 요 자식이 만약에 1차였으면 0으로 갔었겠는데 왜? 2차분의 1차니까. 그지? 근데 이 자식이 만약에 3차, 4차였으면 아마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았으려나? 그런데 마침 수렴했다라는 건 둘의 차수가 뭐였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아, fx는 2차 함수인가 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이거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갈 거예요. 근데 몇으로 수렴한대? 최고 차수의 개수비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최고 차수의 뭐까지 좀 알 수 있겠어요? 개수까지 알 수 있게. 이렇게까지. 막 써서 외우려 쓰는 건 좋은데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면 돼요. 알겠지? 그래야 여름 방학 할 때 여러분들이 감을 금방 잡아요.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래. 자, 그러면서 x-1분의 fx고 이 녀석의 결과가 3이래요. 천천히. 난 현재 fx가 2차라는 것까지 결론을 졌죠. 조용조용. 그럼 여기 이제 x제곱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차부터는 모르잖아. 왜? 얘 1차가 상수가 어떻게 생겼든 결과 1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수아 맞아? 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냥 일단 ax 더하기 b라고 둘 거야. 그랬더니 다시 미정계수 결정의 문제로 바뀌는 거 보여요? 그지? 그럼 우리가 어제 설명했던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 어디로 가? 0. 근데 수렴해. 그러기 위해선 분모가 0으로 가는 효과를 막아줘야 되는 거지. 누가? 분자가. 그럼 분자도 뭘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했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x-1 있고요. 분자도 누구 있어야 돼? x-1 그리고 약분시켰겠지. 그리고 1 넣었겠지. 결과가 몇으로 가야 돼? 그럼 뒤에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분자에 있는 요 자식이 fx가 되는 거겠지. 근데 f7 구하래요. 그럼 이제 뭐 전개해서 7 넣어도 되고 여기다 그냥 바로 7 넣으면 6, 9 얼마? 54.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제가 계산 안 틀렸어.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돼? 옳지. 전화기 좀 있네 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네. 2교시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얘기했잖아요. 7.8. 저의 내신은 7.8등급. 고 1, 2, 3 합쳐서. 고3 때는 거의 8, 9등급이었는데. 1년마다 지금 네? 1년마다 지금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거죠. 쌤은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쌤은 기숙학교를 나왔잖아요. 저는 기숙사학교를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나는 그게 너무 좋던데 엄청 놀았어요. 부모님의 터치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숙사학교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막 좋은 건 아니야. 자기 절제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서 엄청 논다. 쌤은 한 3년 동안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쌤은 3년 동안 학교 수업을 들은 게 한 100시간도 안 돼요. 맨날 뒤에 가서 잤거든. 맨날 뒤에 가서 자고 밤새서 뭐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다 보고 예능 다 챙겨보고 일드 미드 다 챙겨보고 이랬어. 엄청 놀았죠. 엄청 놀았어.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도 거기 그 학교도 시험을 보는 학교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근데 성적표가 부모님한테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때 리로스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때도 어떤 사이트가 있었어. 쌤은 거기서 주소를 변경시켜놨거든. 쌤은 거기서 주소를 변경시켜놔서 그러니까 이게 한 학기에 한 번씩 집에 성적표가 가는데 나는 그걸 이제 무슨 뭐 천안 어딘가로 해놨어요. 기억 안 나. 그냥 최대한 먼 곳이 어딜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박금순 씨인가 뭐 그쪽으로 해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 3년 성적표를 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유서 성적 잘 받았어? 나쁘지 않아. 저는 그냥 나중에 3년째 말에 엄마한테 몰아서 혼나자 이 생각으로. 저는 3년 동안 엄마한테 성적을 얘기 안 했죠. 엄청 놀았죠. 맨날 이제 새벽에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나가서 놀고. 그렇다고 저는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네, 저는 뭐 담배도 지금은 흡연하지만 저는 성인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입에 안 댔고 술도 안 마셔봤고 그게 놀았죠 뭐. 근데 그나마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렇다고 어떻게 뭐 한평생 어떻게 놀아. 가끔 공부할 때도 있었겠지. 그때 유일하게 그냥 좀 맞았던 게 수학이긴 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뭐 수학 정도는 그냥 좀 수업을 좀 들었던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잘 풀진 않았죠. 뭐 6, 7등급이랬는데. 근데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이 좀 너무 어렵죠. 이렇게 해도 그냥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수능 날 한번 뭔가 터져가지고 뭐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못 갔어요. 대학교를 썼죠. 어찌됐건 우리 때도 정시는 쓰니까. 수시는 뭐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좀 지방이 어딘가를 썼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방이 어딜 썼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선택지가 두 가지였죠. 고졸과 재수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지. 근데 이제 재수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재수를 이천에서 했어요. 기숙학원에서 했죠. 그때 10년도 더 됐지. 근데 그때 당시 재수 비용이 280만 원인가 이랬어요. 한 달. 엄청 비싸죠. 여러분 재수하면 진짜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카드를 내밀었는데 뭔가 떠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이게 약간 좀 돈이 280이 거금이잖아요. 내가 좀 몹쓸 짓 했구나. 그래서 저는 2월 초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2월 초에 이제 공부를 한 1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때는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이거 중에 너네는 확통을 의무로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저희 때는 확통, 기하, 미적이 의무예요. 다 들어왔어요. 수학 때. 저는 또 이과였다 보니까. 그럼 2월 초부터 개념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처음 공부한 거지. 그래서 개념을 끝내는 데까지 한 4월 초까지 끝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달 동안 저는 수학만 열심히 했죠. 문제 한 10건 푼 것 같아요. 물론 수학만 했지. 그리고 과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물리만 맞았어요. 저는 물원 물투를 봤는데 수능 때. 그래서 물리 준비하고 영어랑 국어는 결국 성적이 잘 안 올랐어요. 영어랑 국어는 성적이 잘 안 올랐어. 모르겠어. 재수 1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영어 국어는 뭔가 이게 타고난 건가 봐. 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영어 국어는 오르지 않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애들 또 엄청 못하진 않았어요. 영어 국어를. 저희 때는 영어가 50문제였어요. 우리 때는 수능이 50문제였어. 3개 틀렸어, 3개. 수능 때 영어. 93점. 10개월 공부 딱 해서.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뉴스 나왔어요. 역대급 물수능이다. 어쩐지 초반이 졸라 잘 익히더라고. 너무 잘 익히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미쳤다. 근데 그때 당시 1컷이 97. 역대급 물수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고3 돼서 막 이제 전년도 기출들 막 풀어볼 거 아니야. 이해 수능은 휴가 왜 이렇게 쉬워? 그게 제가 본 수능이에요. 2컷이 94. 제가 3 떴어. 제가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영어만 기억이 나요. 영어. 그래서 선생님 물투 50. 물투 다 맞았어요. 저는 물투를 조관용 쌤에게 배웠습니다. 물리투를 조관용 쌤에게. 지금 생명하시죠? 네, 저는 그때 물원 물투를 배웠어요. 조관용 쌤한테. 갑시다. 우리 때는 국어도 듣기가 있었는데. 국어도 듣기가 있었어. 국어도 50문제. 그치. 국어는 틀릴 수 없었어요. 그냥 뭐 철수랑 영희가 나눈 대화이다. 그냥 그냥 들으면서 푸는 거예요. 그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후회는 했어요. 그냥 현역 때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 2년 남았나? 수능 때까지?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서울대 빼고. 서울대 빼고. 진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가실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럼 잘해보자. 알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번 겨울이 중요해요. 겨울이. 알겠지? 근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잖아요. 뭔가 배웠던 거를 심화시키는 단계가 아니잖아.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꼼꼼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 알겠죠? 저도 맨 처음에 재수할 때 처음 공부할 때 매일매일이 새로운 내용이었으니까 이거를 잊어먹기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했던 건 수학은 문제를 개 많이 풀자였거든요. 그렇게 풀면서 최대한 감을 유지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같은 우리 학원에 있는 수학생들은 다들 엄청나게 훌륭하시잖아요. 석훈쌤도 뭐 뭘 던져줘도 다 부셔요. 석훈쌤 정말 잘하시죠. 기한쌤은 말할 것도 없죠. 종석쌤은 개쩌시죠. 영민쌤은 뭐 우리와 다른 종족이잖아. 그치? 서울대 석사학사 박사는 뭐 끝났죠. 이 얘기도 제가 한번 했는데 슬럼프가 오셨대요. 영민쌤이 슬럼프가 한 번 온 적이 있대. 공부할 때. 저도 한 번 왔었거든요. 999999 찍었을 때. 제가 9999를 찍은 적이 있어요. 고3 1학기 기말인가? 하여튼 그때. 그래서 막 다 한 300명인데 제가 다 298등 뭐 이럴 때였어요. 물론 춘천으로 갔어요. 성적표는. 저쪽 오련만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럴 때 와 근데 내가 아무리 안 했어도 이런 점수를 받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영민쌤도 이제 슬럼프 오셨다 해서 친해지려고 쌤도요? 쌤은 왜요? 아 제가 전교 3등을 한 번 했을 때 이게 좀 나태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런 슈만 나는 3등은 키번호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3이라는 숫자는 나는 단 한 번서 인생 살면서 뭔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수할 때 내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소화를 했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해보셔요. 저보단 나은 상황이잖아요. 네? 가봅시다. 가보기 전에 문제 좀 풀어야지. 보자. 17쪽에 19번 하나만 시킬까? 그러자. 그거 하나만 좀 해보자. 17쪽에 19번 시간 한 3분 정도 줘볼게요. 되게 시크한 걸로 기억을 했었어. 약간 맹하네. 약간 인간미가 좀 있네. 헐났네. 되게 예민하고 막 민감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 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19번. x에 대한 다항식 fx. fx가 다항식이래. 그럼 얘들아 일단 몇 차부터 몇 차 중에 하나로 생각? 상수부터 4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 자, 가족권을 보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재요. 그럼 승현아. 이건 우리한테 어떤 정보 알려준다고? 이건 우리한테 차수와 최고 차수의 개수 정도 아마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모를 보니까 우리 쪽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런데 3으로 수렴하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준우야 분자도 몇 차구나? 2차구나. 그지? 그럼 우리 준우 눈에는 얘가 좀 거슬려야 돼. 아니 근데 슈감 여기 x 3승 보이네. 이런 느낌. 그럼 여기서 준우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저 x의 3승을 누가 없애줘야 돼? fx가 없애주나 보다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셨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x의 3승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도의 느낌. 자, 그럼 얘 아마 없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지훈아 몇 x제곱으로 가면 돼? 3x제곱. 나이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정보는 다 쓴 거예요. 더 볼 필요 없어. 그리고 뒤쪽 모르겠어. 더하기 ax 더하기 b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빵이야. 근데 수렴해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민재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방금 이렇게 놨을 때 b가 사라지겠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0분의 0꼴 됐다. 따라오죠? 근데 요게 다항식이라며.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요렇게 배운 대로 가시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밑에 x고 위에는 뭐 암산도 되시겠다만 x로 살짝 묶어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후야 어디로 수렴해요? 영어. 어? 어? 아. 4요, 4. 예. 예? 어? 아, A로. A로 수렴하는 거죠. 괜찮아요? 네. 혜빈이 이해돼? 옳지. 혜린이 이해돼? 오케이. A로 간다. 그래서 A는 4구나. 그래서 여기 4x입니다. 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눠줄 때 이 나머지는 그냥 마지막에 약간의 변주고요. 나머지 정리죠? 마이너스 1로서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건 아실 거니까. 오케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신 다음에 안 되면 쌤들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9쪽으로 넘어갈게요. 칠판 한번 지우고 개념 설명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들어갈 거냐면 거기 19쪽 위에 유단아 뭐라 쓰여 있어? 북한의 성질을 이용한 경우인. 네, 제가 설명을 좀 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뭐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자,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막 문제를 엄청 많이 푼 건 아니지만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도 좀 풀어봤고,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 끊어지는 그래프들도 좀 배웠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함수든 무조건 우극한과 자극한 값은 같나? 그렇지 않죠. 그 그래프가 끊어진다면 다를 수 있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가 그 값이 함수값과 일치하는 건 별개였어요. 제 말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 첫 번째. 노란색 어딨어? 노란색 여기 있다. 자, 첫 번째는 계산의 성질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x는 a에서 함수 fx, 함수 g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로 좀 풀었었는데 x는 a에서 함수 fx랑 함수 g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같은 표현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뿔말을 뗀 상태에서 fx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소리야. 괜찮아요? 요 값이 어떠한 값 알파로 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가 어떠한 값 베타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면, 안 적어도 돼. 그림은 어떤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f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함수 값은 몰라. 관심 없어요. 요 정도 느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보장이 돼요. 네 가지가 보장이 되는데, 첫 번째 fx라고 하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를 더했어. 이것 또한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fx랑 gx를 더하면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됐겠지? 뭐 동류함끼리 계산이 되고 뭐 뿔마가 있으면 뭐 그것 좀 상쇄되고 이렇게 좀 새로운 함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함수 또한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지를 보면 되는데,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건 x는 a에서의 우극한이 알파라는 거야. 자극한도 알파라는 거야. 우극한이 베타라는 거야. 자극한이 베타라는 거야. 우극한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야. 자극한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예요. 값 같죠? 그러니까 존재하겠지. 이런 느낌.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F 이거 빠뜨렸어. 마이너스도 존재하겠죠?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녀석에 내가 어떤 상수 c 배를 한다 치자. 우극한도 c 알파, 자극한도 c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값 똑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fx 곱하기 gx. 우극한도 얼마예요? 알파 베타. 좌극한 얼마예요? 알파 베타. 둘이 같네? 극한값 존재하겠지. 같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녀석 분의 gx. 자, 우극한 얼마예요? 알파 분의 베타. 좌극한 얼마예요? 알파 분의 베타. 값은 똑같죠? 단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하면 0분의 3으로 갈 거 아니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기 위해선 마지막 네 번째만 알파가 뭐면 안 될까요? 0이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만. 아마 여러분들이 막 이게 엄청 가슴 깊이 지금 막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두 개의 함수가 x는 a에서 각각이 뭔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더하거나 뺀거나 상수배나 곱한거나 나눈 것도 뭔가 존재하는 갑다. 제가 말한 대로 우극한에 보니까 알파 베타 뭐 자극한다 알파 베타 뭐 똑같긴 하네. 요 정도 느낌만 좀 잡고 오셔도 일단 괜찮아요. 알겠지? 두 번째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라 일단 요 정도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합성함수 좋아해요? 아름이 좋아해? 네. 좋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이 결론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이쪽에다 쓰자. 중간 과정까지 좌, 우, 극한을 조사하셔야 돼요. 안무하다 할 거예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알겠지? 일단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이런 거잖아요. G 합성 fx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어떤 녀석이 혹시라도 끊어져 있다면 얘가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의 극한값이 다를 수 있었어요. 합성함수는 x를 대입해서 나온 fx라는 결과가 새로운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역할로 들어오는 함수예요. 끄덕끄덕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예시를 제가 좀 들게요. 이 함수를 f라고 할게요. 조용. 이걸로 바꿔야겠다.
정도만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요게 G라 합시다. 빼면 돼. 그리고 뭐 변이 없지. 여기 1 써주고 2 써주고 3 써주고 아라라라라라라 2. 자, 그럼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자, 우리는 만약에 쌤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g 합성 fx가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좀 했었다라고 치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직 적지 마.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진후야. fx는 어디로 가요? 1로. 그건 이해되죠? 1 마이너스면 후루룩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했으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G1. G1은 진후 얼마야? 1이요. 그치, 눈 크게 떠서 이렇게 쳐다보면 0이요. 0이잖아요. 네. 요렇게 쓰면 네, 우리는 틀려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쌤이 설명을 좀 할게. 잘 들어.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리미트가 붙었다가 리미트가 사라졌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리미트가 붙었을 때는 원래는 얘들아 극한값이죠. 근데 G1은 극한값이 함수값이야. 함수값이야. 극한값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두 번째 줄에 너네가 갑자기 함수값으로 바꾼 거야.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x가 1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는 1로 가요. 보이죠? 근데 태생부터 1이야 1을 향해 가까이 가. 1을 향해 가까이 가. 그 부분을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현상을 반영해 줘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서 보통 합성함수가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XYZ로 그리잖아요. 그거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준성이 얼굴 좀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럼 먼저 들어가는 게 F, 두 번째 들어가는 게 G야. 헷갈리면 안 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1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돼? 라고 질문 던진 거지. 그럼 1 마이너스야? 그래서 1로 와. 집중. 1보다 우리 장첸이 봤을 때 1로 오는 건 보이죠? 1보다 큰 값에서 와.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올라와. 1로 올라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녀석이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니 1에서의 좌극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돼요.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가는 그 y의 현상을 다시 x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다시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네, 이렇게. 따라오실까요? 요렇게 들어와서 1 이렇게.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까? 여기는 왜 함수값이 없냐? 누구 시켜볼까? 우리 승현이. 승환인가? 승현이지. 그치? 최종 결론이 얼마일 것 같아요? 틀려도 돼요. 나머지들은 속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어? 2.
자, 그럼 여기 혹시 뭐라 생각했어? 승현이? 우리 이제 막 두 번째 거 하는 애들은 당연히 헷갈립니다. 이제 두 번째. 틀려도 돼. 근데 뱉어줘. 2 마이너스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가까이 가니까 알겠다. 얘기한 거야? 옆에 있는 혜빈이 뭐 같아요? 2 마이너스. 오케이. 잠깐 봐봐 얘들아. 2 마이너스니까 2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는 건 알았어요? 2로 가는 건 아셨죠? 그래서 2를 적은 거 너무 잘했어요. 2보다 높은 값에서와 낮은 값에서와 높은 값에서 오고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오고 있잖아. 왼쪽에서 오고 있자는 거가 아니에요. 2보다 높은 값에서 2를 향해 오고 있죠. 그러니 2 뭐예요? 2 플러스 y 값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그 2 플러스가 다시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3.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윤찬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 윤찬이 먼저. 순서 바꿀게 윤찬아. 다음에 다 조용. 도착 지점만. G 먼저 가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해요. 부담 갖지 말고. 3. 여기 도착점이 옆에 있는 태진이는 친구를 믿어볼지. 3 같은데? 오케이. 지훈이는 주변 얘기 말고 우리 지훈이가 딱 혼자 느낀 게. 이래. 자, 윤찬스 중간 과정을 혹시 뭐라 생각했어? 이거 뭐예요? 0 플러스니까 요렇게 오고 있죠. 요렇게 오네. 그래서 3. 근데 오른쪽에서 오니까 3 플러스 이러면 안 돼요. 3보다 뭐한 데서 와요? 낮은 데서 3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3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왜? 합성함수는 두 번째로 오는 결과가 두 번째로 받는 녀석 입장에선 정의역으로 오는 거니까 이 자식이 우극한으로 오는지 자극한으로 오는지 함수값으로 오는지가 중요해야 돼. 이해됐죠? 오케이. 3 마이너스가 다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는 거 보여요? 그래서 얘는 1이다. 아론 이해 안 돼? 잠깐만. 어디 안 돼? 근데 이 길로 가는데 왜? 그럼 플러스. 다시 뭐라고? 1 플러스. 어디가? 1 플러스라는 말은 적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네. 마지막은 결과니까 뿔만 안 붙여요. 그래. 최종 결과는 뿔만 안 붙여요. 알겠지? 그게 만약에 또 들어가는 거면 붙였어야지. 또 들어가는 거면 붙였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결과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도착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뿔말을 안 붙여요. 그럼 아론 이해돼요? 네. 진우 돼요? 네. 진짜요? 네. 조용. 왜? 3 3
아 이거 내가 설마 하려고 꼭 아껴놓고 있는데 그걸. 아 지금 빌드업을. 아 다 망했어. 씨. 아씨. 이걸 마지막에 지금 피날레로 하려고 좀 이거 지우고 딱. 네,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 요럴 때 이제. 아 좋아요. 아 여기 이제 딱 쓰려고 이제. 나 하나만 더 하자. 좋아. 잠깐 스톱. 도착 시작. 나물 다 했어. 천천히. 3이죠? 그지? 1-야. 좋아, 잘했지. 1-면 요렇게 오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데 옆에 주어 뭐 붙여야 돼? 그치? 플러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그게 다시 들어가니까 슝 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괜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은 거 그냥 해볼게요, 그냥. 아니야. 그냥 보세요, 얘들아. 네. 자, 좀 보시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2 플러스를 넣어요. 2 플러스를 넣어. 혜린이가 좋은 질문 한 거긴 해요. 자, 2 플러스를 넣으면 일단 우리는 보여요. 3인 게. 그죠? 2 플러스면 요렇게 오니까 일단 3인 건 보여요. 그런데 얘는 그 앞전에 했던 수많은 예시들과 다르게 위에서 떨궈지거나 밑에서 올라오거나 하지 않죠. 그냥 어디서 와요? 3에서 3 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이때는 안 붙입니다. 얘는 3이었던 거야. 그냥 3에서 오니까. 그래서 혜린이가 좋은 질문 했는데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지금 예시로 든 거에서 f 합성 g의 경우에는요 2 플러스로 g가 들어가게 되면 3 이렇게 오잖아요. 이때는 f3이에요. 이때는 즉 무슨 말이야? 함수값으로 넣는 거야. 이때는. 왜? 쟤는 그냥 애초에 태생이 3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3이 진짜 레알로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3.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마지막. 위에서 오거나 밑에서 오면 따져야 된다. 하지만 상수함수로 오게 되면 안 따진다. 정리되셨을까요? 네, 요게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지울게요. 추가 이거 지워도 돼? 괜찮으셔? 자, 세 번째. 이제 뭐 할까, 유단아? 옳지!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좀 쉽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쌤이 이따가 여기다 쓰는 결론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는 gx가 더 크게끔 gx보다는 hx가 더 크게끔 충분히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우리는 부등식에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고1 때 했어요.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프가. 그런데 지금 쌤이 쓴 요 첫 줄에는 lim, 즉 리미트라는 기호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뭘 따지는 거야? 극한값 아니면 함수값? 얘는 함수값의 비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 자식은 함수값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F보단 G가 위에, G보단 H가 위에 있다란 소리야. 따라와.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리는 건 내맴. 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여기를 제가 A라고 좀 하고, 자, fx란 그래프를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 빵꾸 이렇게. 뭐 이런 거 얘들아 충분히 만들면 만들지 뭐 절대값 함수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요렇게 제가 요 흰색 함수를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조금 기울기 조절하면 더 이렇게 좁힐 수 있잖아요. 임의로 만들면. 요걸 g라고 할게요. 그 다음 잘 뭐 여러분들이 필기해봐. 뭐 정리하실 분들은 요걸 h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예시로 그린 요 그림은 위에 있는 이 전제를 만족시키는 그림인가요? 만족시키죠? 니네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무조건 H, 그 다음 G, 그 다음 F 순인 거 돼요? 그지? 자, 그런데 잘 들어. 제가 똑같이 fx 하연어 적을 거고요. gx 적을 거고 hx 적었어. 자, 그런데 방금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제가 앞에다가 lim을 좀 붙일게요. 즉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좀 붙였어. 그럼 이제 흰색만 봐. 흰색만. 이게 혹시 존재하지 않는 순간 있어요? 없죠? 무조건 어느 순간에든 다 존재하지. 심지어 빵꾸가 뚫린 이 순간에도 좌극한 우극한은 같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이제 함수값이 아니라 뭐예요? 극한값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와.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극한값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lim x를 a로, 얘도 x를 a로. 근데 나 내기 잘 들어. 지금 현재 a는 뭐 이런 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임의로 a라고 내가 잡았을 때 잘 들어. 위에 게 예를 들어 대전제야. 그러면 f보단 g가 더 위에 있고 g보단 h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극한값으로 이제 바꿨어. 그랬을 때 위에 있던 건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대소가 뒤바뀔 일은 없어요. 얘가 더 크려면 극한값이 얘가 더 커야 되면 더 위에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럴 순 없지. 애초에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잘 들어. 만약에 a가 이런 순간이었어. 그럼 함수값을 넣었을 때 위에 있다면 극한값을 비교해도 지금 현재 어디였어 이제 얘보다 얘가 더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큰 건 보이죠? 근데 얘네가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침 A가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럼 잘 들어. 얘 만약에 A가 여기면 이거 극한값 얼마야? 0. 돼요? 얘도 얼마야? 0. 얘도 얼마야? 0. 극한값은 같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원래 함수값이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극한값도 무조건 얘가 더 크진 않아요. 같을 수 있는 것까지는 돼요. 역전될 순 없어요. 하지만 같은 것까지는 된다. 지금 쌤이 위로 보여준 그래프는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시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준 거야. 물론 더 쉬운 예시를 들어도 이거예요. 봐봐. x분의 1이 있고요. x분의 10이 있고요. x분의 100억이 있다라고 치자. 됐어요? 그럼 잘 들어. 만약에 내가 x에다가 3을 넣어. 그럼 3분의 1보단 3분의 10이 더 크지 않나? 그리고 3분의 100억이 더 크지 않나? 근데 x 무한대로 보내봐. 얘 어디로 가요? 0.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하는지 해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됐고 부등호가 있는 상황에서 리미트가 붙으면 우리는 거기다 뭐까지 유지시켜준다? 그치? 뭐까지 유지시킨다. 뭐까지 추가시키냐라고 하면 등호까지 추가시켜야 된다. 괜찮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요 자식이요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한데 예를 들어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이 자식도 알파로 간대. 내가 찾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자식도 어디로 갈 수밖에? 알파. 요걸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요 자식도 알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막상 문제를 만나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 풀어줄 건데 다만 여러분들은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들어간다는 걸 조금은 더 암기 말고 예시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괜춘? 자, 34번을 좀 볼까요? 27쪽에 부등호 있죠 거기 34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 문제 풀어도 또 있을 텐데 부등호 있는데 앞에 막 리미트도 보이고 하네요. 부등호도 있는데 리미트도 있는 극한 문제 99.9% 샌드위치 문제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x분의 fx에 대해서 물어봤지. 근데 문제에서 x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저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모든 변을 누구로 나누면 될까요? x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말로 할게. 그럼 가운데 껴있는 건 x분의 fx죠. 근데 양변의 분모를 보면 오른쪽부터 대빵만 봐요. 2x제곱분의 6x제곱 되겠지. 대빵만 보면. 근데 x 어디로 보내고 있어 지금? 무한대. 그럼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 개수비로 우변 어디로 가? 3. 좌변 볼게요. x 곱했으면 x제곱분의 3x제곱 되죠. 그럼 왼쪽도 어디로 가? 3. 그 사이에 껴있는 놈도 어디로 가야 돼? 3. 요게 샌드위치 정렬이야. 별건 없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꼴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한쪽만 확인해도 되는 거지. 왜? 샌드위치 정리 문제는 얘들아 출제할 때 얘네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예를 들어 얘가 1로 가고 얘가 5로 가면 이 값은 몰라요. 그럼 출제를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양 끝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는. 괜춘? 오케이. 여기까지가 극한의 성질. 그러면 극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한 것 같아요. 부정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부정형의 꼴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미정계수로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 분모빵이면 분자빵, 분자빵이면 분모빵 이런 내용 설명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함수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극한의 성질까지. 괜춘? 근데 지금까지 어찌됐건 모든 내용들은 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fx도 fx는 숨겼지만 관련된 식은 떴잖아. 어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괜춘? 자, 그럼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면 식이 없는 형태들이 있어요. 28쪽 보면 그럼 이건 뭐야? 니들이 한번 파이팅 있게 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아론이가 봤을 때 28쪽부터 한 30쪽까지 중에 어떤 문제가 제일 끌려? 10번. 37번? 자, 10번과 41번 두 개 해봐. 요런 극한의 응용 문제를 제가 하나 정도는 꼭 넣어달라고 요청 드려놓을게요. 내일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알겠지? 10번을 좀 보시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t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나한테 5q라고 하는 녀석분에 5p라고 하는 요 녀석의 값을 좀 구해봐.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요. 변수 확인. 변수 t네요. 그럼 나는 빨리 5p랑 5q를 누구로 표현해야겠다? t로 표현해야겠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요쯤 어딘가가 p래. 근데 이 녀석의 좌표가 친절하게도 자 t, 루트 2t래요. 그냥 여기다 넣은 거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려서 얘가 q래. 여기가 5고요. 자, 윤찬 5q 길이 얼마야?
잭은 t지 뭐. 괜찮아요? 그지? t지 뭐. 자, 그 다음에 OP 길이는 지금 딱 보니까 요 길이 구하라는 거네, 민재야. 무슨 정리 떠올라? 스. 피타고라스가 좀 떠오르죠, 그죠? 네,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쓰면 여기가 t, 여기가 루트 2t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에 t 제곱 더하기 몇 t? 2t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끝. 이거 개보셔도 되네요? 네. 그럼 따라서 몇으로 쓰려면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1번.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문제들이 얘들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제 한 30, 저기 저 7번부터 8번, 9번, 40번 여기. 근데 이거 너네 교과서 문제들 갖고 온 거야? 싹 다. 너네가 올해 받을 교과서 안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41번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 취해져 있는데 요 정도 절대값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그치 재영아? 네. 자,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 취해봐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기겠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래요. 처음 봤지.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가운데 얼마일 거고? 0. 그걸 대입해주면 그렇지 1이겠죠?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지. 윤찬이 1이지? 자,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요 주제. y는 t를 찍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재요. 나머지 다 줘요. 그럼 윤찬 F2는 얼마나 소리예요? 라고 할 때 만약에 본인이 지금 좀 헷갈려.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자식이 지금 F2? 그럼 T에다 넣는 거야. 그 문자만 빨리 잘 따라가면 돼. 내가 F2라고 했다라는 건 T자리에 2를 넣은 걸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T자리에 2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 이런 말인 거지. 그게 F인 거야. 그럼 윤찬 얼마야? 윤찬, 잠깐만. 요 그래프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인 것도 이해했어요? F2라고 하는 게 Y는 2를 찍었을 때 쟤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다 라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다시 봐봐. 윤찬 거기 집중.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이거죠. 그거와 Y는 T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라고 나와있지.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와. 소화해야 돼. 그러면 윤찬아, 쌤이 F2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Y는 몇이 되는 거야? F2라고 하는 건 아직은 소리 안 질렀어요? F2라고 하는 건 T에다 몇 넣는 거야? 2. 그럼 T자리에 2 넣으면 Y는 누구와의 교점의 개수예요? 아니. 봐봐, 괜찮아. 아니야, 이거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할 수 있어. 태진이 이해됐지? Y는 T와의 근데 이거 지금 윤찬이처럼 좀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을 거예요.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지, 윤찬. 괜찮아. 요 말 뜻은 보이죠? 윤찬아. 그치? 요렇게. 이건 문제 그러래. 자, 근데 내가 지금 F2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윤찬이가 T에다 2 넣었구나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2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2와의 교점의 개수야. Y는 2와 저 자식과의 교점의 개수. 몇 개? 된다니까요. 조금 난이도 올린다, 쌤. 이거 얼마야? 이해한 것 같네. 이해돼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들아 가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F에 0 플러스를 물었죠. 이렇게 쓸게 얘들아. 0 플러스 T가 0 플러스 1 이렇게 물었죠. 그 말은 장첸 0 플러스면 0보다 조금 뭐한 거야? 조금 큰 거야. 그럼 몇 개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0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렇지. 0보다 조금 큰 거 2개 이러면 안 돼요. 조금 커야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데다 긋는 게 맞는 거지.
0보다 조금 큰데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얘는 4개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요거는 현지 자냐? 앉아. 자, 옆에 승현이 이거 얼마야? 네? 이거 얼마야? F1 플러스. 이게 그렇지. 아론 이해돼? 네. 지우 이해되고. 오케이. 요렇게 가지니까. 하인 이해되고요? 옳지. 승현 이해돼요? 옳지. 그럼 답 몇이에요, 얘들아? 뭐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아론 F1은 얼마야? V요. 예. 근데 왜 그거 없어? 제 맘인데요? F1 아론. 이거 꼭 뿔바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3. 그렇지. 이거는 아론? 이거요. 이거 좀 4요. 괜찮아요? 4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지? 오케이 얘들아 우리 기본 문제 8번 좀 보자. 마지막에 숙제는요 저 부담 별로 주기 싫어요. 네, 저 33초까지만 낼게요. 46번까지. B반은 월요일에 만나겠네요. B반은 그리고 A반은 화요일에 만나겠네. 뭐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띠리리. 여기서부터 안 풀었네. 자 얘들아 19쪽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요. 전 부담 주는 거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기본 문제 6번 제가 시켜볼게요. 부함수 fx랑 gx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 기억! fx랑 gx가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오늘 배운 내용이네요. 그랬을 때 gx분의 fx의 값도 존재해. 지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틀리는 거 괜찮아요? 왜? 분모가 보면 안 돼요. 그죠? 존재했는데 0이 아니란 말이 있었어야 돼요. 기억은 땡. 니은. 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fx 더하기 gx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gx도 존재해. 유단 C단의 참여 거짓이야. 맞습니다. 왜죠? 왜 참여라 생각했어? fx랑 gx가 극한 값이 존재하는 fx랑 gx가 존재한다라고 안 했잖아. fx가 존재하는 거잖아. 빼면 그렇지. 유단이가 너무 잘했죠 지금. 잘 들어 얘들아. 니은에서 누가 존재한대? f가 존재한대. 니은에서. 그 다음에 누구도 존재한대? f 더하기 g도 존재한대. 그럼 여러분들은 f 더하기 g가 약간 그냥 어떤 새로운 h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둘을 뭐 한 것도 존재해요. 뺀 것도 존재해요. 빼니까 누가 나와요? g가 나와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유단 너무 잘 이해했다. 좋아요. 그냥 뭐 되겠지 뭐. 이러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너네 2학기 때 기니디 문제가 무조건 나와 학교 시험에. 마치 여러분들 1학년 때 복소수 막 기니디 문제 나오는 것처럼 기회 한 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냥 맞겠지 뭐 하면 어차피 운액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자, 디귿 볼게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가 존재하고 f 곱하기 g도 존재하면 g도 존재하니 우리 수원이 참여 거짓이야. 왜?
하연아 참여 거짓이야? 왜 당연히 좀 헷갈립니다. 재영아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 왜요? 그러니까 리미트 gx가 이런 뭐? 무한대. 잘 들어 얘들아. 지금은 누가 존재한다고 했어? F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누구도 존재한대요? F 곱하기 G. 근데 나한테 G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었죠. 두 식을 뭐 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어. 그래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F가 0이 안 돼 라는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디귿땡. 그래서 24번의 디귿은 참여 거짓이야? 그건 참이에요. 그렇지. 왜? 나와 있거든. 아마 센에도 이런 기니드 문제 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입 판정 문제라고 하는데 자 25번에 디귿 우리 헌율 25번에 디귿 맞아요 틀려요? 아? 왜지? 그렇지 등호가 없어서 디귿은 틀려요. 같을 수도 있거든. 그 이유는 성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좋은데? 25번의 리을 혜린 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뭐라?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했는데? 같이 들었어요. 아 틀려요. 네. 너가 틀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리을은 맞아요. 리을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특히 수투는 수투는 쌤이 얘기했죠. 암기할 공식이 별로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게 최악이에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다. 뭔가 틀렸는데? 이거 맞다. 답 보니까 아싸 됐어 맞다. 이게 최악이야 알겠죠? 아니 뭘 한 거야? 그냥 잘 찍는 연습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맞지? 말로 설명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속으로 학습가는 시끄러우니까 틀렸으면은 이게 왜 틀렸을까? 속으로 윤찬아 서서 갑자기 왜 틀렸지? 이러면 안 돼. 대신 속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좀 따져보고. 근데 그게 좀 헷갈리면 나와서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해서 틀렸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7번 말로 할게요. 자 각각이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존재한다고 나와 있죠. 같은 말 수렴한다고.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 몇으로 간대요? 마이너스 6. 2배 한 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12. 그럼 3gx가 24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해서 10이 되니까. 그럼 g는 어디로 가야 돼요? 8.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별게 없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기본 문제 8로 보면 거기 위에 유단 10단에 뭐라 나와 있어요? 조건식이 주어진 극한. 그렇지. 조건식이 주어진 극한. 쉽게 얘기해서 기본 문제 8번 보면 야 이거 일 때 저거 값 구해봐. 이런 류의 문제들. 밑에는 발전 문제 29번도 이거 일 때 저거 구해봐. 이런 류의 문제를 우리가 조건식이 주어진 극한이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뭘 써놓으시면 되냐면 이쪽에서 꼴맞추기라고 좀 써놓으시면 돼요. 자 얘들아 뭐 쉽게 얘기하면 저 조건식이 왜 나와 있는 거겠어요? 써먹으라고 나와 있는 거야. 써먹으라고. 그잖아. 그냥 뭐 감상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저 조건을 써먹을 수 있게끔 식을 꼴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했을까요? 자, 이해 안 되셨을 거라 제가 할게요.
자, 기본 문제 8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3 괜찮아요? 이 값이 4래요. 괜찮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5개념으로 좀 빠뜨려 볼게요. 유라 F1 얼마일까요? 내가 이렇게 던진 거예요, 미끼를. F1 얼마일까요? 3. 유단 얼마일까요? 3. 지영 얼마일까요? 정확히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재영이는 1. 둘은 1은 안 되는 거예요. F1이 3인지 몰라요.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은 수투는 이래서 어려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머릿속으로 아니 네가 슈반 분모빵이면 분자빵이라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F1은 3이지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영상 다시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FA는 0이어야 돼 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 fx분의 gx라고 하는 녀석이 리미트를 취했을 때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는 0이라고 설명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근데 수렴하죠. 그러면 분자도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야 돼요? 0을 향해 가까이 가야 돼요. 0인지 몰라요. 0을 향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F1이 3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얘는 극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잘 구분해야 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3인 건 알아요. 아니 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빨리 다시 공부해. 어제 오늘 거. 얘랑 얘는 다른 말이에요. 이해되게끔 설명했던 것 같아.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가 맞는 말이고요. 문제 볼게요. 리미트. 좀 더 연습하다 보면 감 올 거야.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래요. 자, x-1인데 밑에 지금 얘들아 보니까 분모 0 된다. 그죠? 근데 다음 식이네. 뭐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렇지. 자, 위에 딱 보니까 약간 fx로 묶어볼까요? fx로 살짝 묶어보면 fx 마이너스면 3 거기에 곱하기 누가 나와요? fx. 오늘의 라스트 문제인데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빼기 3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간대? 요렇게 요 꼴을 써먹을 수 있게끔 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 이해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 정보가 4래. 왠지 모르겠어. 나와 있어. 그럼 이 정보를 써먹을 수 있게끔 식을 조작했는데 방금 내가 한 조작 방법은 인수분해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4로 가고요. 1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 2. 1로 보낼 때 얘의 극한값은 어디였죠? 3. 요렇게. 답은 6. 요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는 거죠. 너무 또 여러분들 딥하게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쌤이 지금 요 조건에서 그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을 거의 다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이제 슬슬 혼동 올 거예요. 막 헷갈리고 스스로 안에서 렉이 좀 걸리고 막 이럴 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우리 이제 한 바퀴 한 거라서 한 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개념들을 이해 안 되면 편하게 질문하시고 너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질문하는 게 빨리빨리 그걸 정리해 주실 거야 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 이렇게 짚어줄 거라서. 알겠지? 고생들 하셨고요.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내일 몇 시 수업이야 아침? 내일부터 정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아침에 지각하면 안 돼요. 네, 갑시다.